이번 주 금요일부터 쉬던가? 설날 연휴가 언제부터지? 금요일까지가 오는 건가? 모르겠다. 확인해보자. 설날 연휴가 토요일부터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와야 돼요. 혹시나 금요일에 수업을 못하게 된다 하시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죠? 그러면 일단 제가 수업은 계속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업 못하게 되면 유튜브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면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알죠? 좋아요. 자, 몇 쪽에 몇 번? 질문해 주세요. 24쪽에 160. 24쪽? 165번? 알았어요. 24쪽 165번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 잘 보이네요. 자, 165번 한번 보시면 x, y, z, w를 다 더했을 때 16 이하가 됐어요. 근데 이때 x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여기 있는 순서들이 전부 홀수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다음처럼 식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x를 홀수니까 2a 더하기 b라는 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2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 있는 x가 홀수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3,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1로 바꿀 수도 있고 2a 마이너스 1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맞죠? 보통. 그런데 왜 2a 플러스 1이냐? 하필이면 2a 플러스 1이냐고 하면은 x가 1일 때 a가 얼마냐 이거예요. 0이죠. x가 1일 때 a가 0이죠. 그렇죠? 그럼 0, 1, 2 이런 식으로 되게 일부러 2a 플러스 1로 잡았어요. 왜? 우리 중복조합에서 여기 있는 문자들이 0, 1, 2 음이 아닌 정수일 때가 기본식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 y, z, w를 뭐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다 바꿀 거예요. 다 바꿔서 적으면은 이 식이 2a 플러스 1 더하기 2b 플러스 1 더하기 2c 플러스 1 더하기 2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16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16 이하다 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1, 1, 1, 1 4개 빼면 12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6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6 이하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봤고 이때 A, B, C, D는 전부 뭐죠? A, B, C, D는 전부 음이 아닌 정수 기본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죠. 6 이하죠. 그때 제가 이거 부등호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방법 보여드렸었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일 때 뭐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일 때까지 나눠서 풀 수도 있고요. 여기 아마 이 문제에서는 나눠서 풀라고 나온 걸 거예요. 나눠서 풀면은 얘는 4H0, 4H1, 4H2 해서 4H6까지. 근데 4H0은 4C0이랑 똑같고 얘는 얼마예요? 얘는 4C1이랑 똑같나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얼마예요? 9C6이랑 똑같나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형태. 그래 얘를 다 더해주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하면 4C0 더하기 4C1 더하기
5C2 더하기 6C3 더하기 이렇게 해서 9C6이다.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은 얘네 둘을 더하면은 5C1. 근데 우연히 5C2가 있다. 둘을 더하면은 6C2. 우연히 6C3이 있다. 계속 해가지고 9C5.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10C6이다.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0을 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6 빼기 6이다. 여기 있는 1을 6 빼기 5다. 여기 있는 6을 6 빼기 0이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식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6 빼기 2다 라고 할까요? 여기 2 역시 0, 1, 점점점 6까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6이다. 그럼 이 값은 5H6으로 구할 수 있고 얘가 10C6이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0C6 계산하면 되죠? 10C6 얼마야? 210. 210이요? 저희도 어때요? 다 이해됐어요? 방법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문제에서는 이게 아마 이항 정리에서 나온 거니까 이 방법을 쓰라고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 방법이 더 깔끔하고 좋죠. 그러니까 오른쪽 방법도 익혀주시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홀수일 때 혹은 짝수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다 이해됐으면 또 다른 거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어? 없어? 역시 현주는 질문이 잘 없어. 왜? 다 푸니까. 맞죠? 현주 질문할 거 없니? 아직 덜 고쳤어? 네. 알았어요. 나중에 앞에 거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질문할 거 없어? 없니? 고치고 있는 미리 임마 또 질문할 것만 다 남겨와. 뭐 얼마나 좋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일단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도록 할게요. 조금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질문 받는 시간도 따로 할 테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확률 부분 설명을 좀 했었죠. 기본적인 용어들만 했었어요. 그리고 확률에는 총 3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수학적 확률, 두 번째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은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 말만 했고,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는 우리는 통계적 확률을 사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풀 때는 통계적 확률 문제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수학적 확률, 이론적인 확률, 우리가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확률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 유형 25쪽에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84번 25쪽입니다. 3개의 숫자 1, 2, 3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하여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은 S라고 쓰고 얘는 전체 집합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에서 2개를 골라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중복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서로 다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능한 게 1, 2, 12겠죠.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1, 23, 31,
32에 총 6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184번이고 얘네들 각각 하나를 부르는 이름이 뭐다? 근원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근원 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근원 사건들은 전부 어때야 된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꼬였어. 내가 분명 맞게 푼 것 같은데 답이 안 맞아. 할 때 근원 사건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근원 사건 만들 때 중복 조합으로 만들면 골치 아픈 일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문제에서는 중복 조합 문제가 잘 없어요. 중복 조합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85번 근원 사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근원 사건 이거예요. 각각 하나씩 얘기한 거야. 1, 2, 1, 3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전부 다 3, 2까지. 얘네들 각각이 근원 사건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짝수가 만들어지는 사건. 우리 어떤 숫자가 2의 배수다 혹은 3의 배수다 혹은 4, 5, 6, 7 빼고 8, 9, 10의 배수다 이런 조건들은 전부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3의 배수 조건이 어떻게 돼? 각 자릿수 합해서 3번. 그렇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전체가 3의 배수야.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전체가 9의 배수인 거기도 하고요. 내가 7의 배수는 뺐잖아요. 7의 배수 판별법이 없지는 않은데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7의 배수는 보통 안 합니다. 근데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7, 11, 13의 배수 판별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들 배수 판별법이 있어요. 근데 뭐 딱히 필요하진 않을 거야. 문제 풀 때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다 그 정도까지만. 자, 짝수가 만들어지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럼 짝수가 만들어지는 사건의 이름을 A라고 한다면 끝자리 뒤에가 짝수여야 돼요. 이거밖에 없네. 1, 2하고 3, 2밖에 없네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2, 2는 빼야 됩니다. 오케이. 요런 거 이 얘기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문제 한번 봅시다. 한 개의 눈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많이 꼬이냐? 눈도 침침하고 혹시 뭐 왔나? 갑자기 내가 픽 쓰러지면 119 바로 좀 신고 좀 해줘. 알지? 야, 네가 이렇게 내 심장 좀 이렇게 눌러주고 갈비뼈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팍팍 눌러. 알지? 자, 191부터 193.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했어요. S는 1, 2, 3, 4, 5, 6이겠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습니다. A는 2, 4,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때 NX는 뭐다? 전체 개수 6개고요. NA는 뭐다? A의 개수 3개입니다. 이때 PA를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PA 이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의미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다.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이다. 뭐 약분하면 2분의 1이겠죠. 그런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6개의 근원 사건이 나오는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보장을 하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주사위 같으면은 뭐 조작이 없다, 공정한 주사위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생략해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데 주사위를 굴린다. 근데 그 주사위는 공정한 주사위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자, 196번 한번 보세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암 치료제를 환자 1000명에게 투여한 결과 350명이 치료되었다. 그러면 이 확률은 1000분의 350으로 보는데 실제 이 약에 치료될 확률이 1000분의 350인가는 모르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은 모르는 거야. 그런데 1000명한테 해보니까 350명이 치료됐으니까 아마 수학적 확률이 1000분의 350 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1000분의 350은 실제 확률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본 거예요. 수학적 확률은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자, 쭉 넘어가서 거기 뒤에 문제부터 봅시다. 210번 대표 예제 한번 볼게요. 210번입니다. 강면에 2부터 40까지의 짝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정 20면체가 있어요. 정 20면체. 정 20면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0개의 면에 나올 수 있는 그 숫자가 전부 다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 X는 어떻게 된다? 2, 4, 6, 40까지 총 20개의 짝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바닥에 닿는 면이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20개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 있느냐? 뭐 이거겠죠? 3의 배수는 뭐 있어? 6, 12, 18, 24, 30, 36까지 이렇게 총 6개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사건을 B라고 했어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사건은 일단 6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이 있는데 11은 짝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16이 있겠고 21 안되겠죠. 26, 36까지 이렇게 총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죠.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바로 합사건, 곱사건 중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곱사건이에요. A 교집합 B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A 곱사건 B를 계산을 해보면 6하고 36 두 개밖에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 확률은 얼마냐? 전체 원소의 개수가 20개니까 20개 중에서 2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서 합을 구하라고 했죠. 이거 2개 더하면 되니까 42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211번 지금 한번 바로 해보시고요. 211번 215번 보겠습니다. 215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체가 36개가 나와야 돼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그때 NS가 36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이 얼마? 20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두 수의 곱이 2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맞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20 되는 게 뭐가 있을까? 3, 6, 18이니까 안 되고 4, 4, 5 되나요? 4, 6 되고 5, 4 되고요. 5, 5 되고요. 5, 6 되고요. 그 다음에 6, 6, 4 되고 6, 5 되고 6, 6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네요. 전부 다 쭉 한번 해봤어요. 4, 5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그럼 이거는 36분의 8인가? 너무 쉬워서 뭐 할 말은 없네요. 자, 밑에 것도 바로 한번 해보세요. 차가 홀수인 경우 이거 뭐야? 전부 나열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20번 한번 볼게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줄을 세운답니다. 그런데 양 끝에 남학생이 서야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6명이니까 남학생,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줄을 서야 되겠죠. 그럼 이때 확률을 구하면 첫 번째 다음처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6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6팩토리얼. 남자 2사람을 맨 끝에 세우는 경우가 2가지. 곱하기 여자 4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4팩토리얼.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얼마야? 15분의 1인가? 이렇게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 구해서 각각 하나씩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묻고 있는 확률만 계산하자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맨 끝에 남학생이 설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 양 끝이에요. 그럼 거기만 보자는 거죠. 남자 6명, 여자 4명입니다. 한 명을 골라서 왼쪽 끝에 세웁니다. 이 친구가 하필이면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전체 6명 중에 2명이니까 6분의 2라고 하면 될까요? 오케이, 한 명 줄 섰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 남자 1명, 여자 4명입니다. 그 5명 중에서 맨 끝에 남자를 앉힐 겁니다. 이렇게 서게 만들 거예요. 그럼 5명 중에서 남자 1명이니까 5분의 1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는 왼쪽 끝에 남자, 이건 오른쪽 끝에 남자예요. 그럼 그 확률을 계산하면 얼마? 15분의 1로 위의 경우랑 똑같이 나오죠. 왜냐고 하면 저거 2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들 여자 4명을 세우는 그 경우의 수는 여기 그리고 이 안에 4팩, 4팩이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약분돼서 날아가요. 걔네들 날리고 나서 남은 것들만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숫자를 놔야 되는데 맨 끝이 짝수일 확률을 골라라. 그러면 앞자리 딱 필요 없어요. 맨 끝자리만 보세요. 걔가 짝수일 확률이 얼마인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그 밑에 문제 아이씨 221번 방금 내가 예시도 그거네. 미리 풀어봤냐? 바로 풀어봐요. 221번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225번입니다. 남자 5명,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총 8명이 있는데요. 이 8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가 뭐다? 8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다? 8C2가 전체 경우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경우가 뭐죠? 남자 1명, 여자 1명이죠. 한 명씩 뽑힐 확률은 얼마냐? 남자 5명 중에 1명이 뽑힌다? 5C1. 여자 3명 중에 1명이 뽑힌다? 3C1. 5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입니다. 8C 계산하면은 28이고요. 그 중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니까 15. 28분의 15. 여기 요런 식의 풀이법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전체에서 몇 개를 추첨할 때, 뽑을 때 쓰는 풀이법이거든요. 얘는 계속 쓰일 겁니다.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통계 가서도 쓰여요. 계속 쓰입니다. 자, 밑에 거 뽑기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전체 8명이 있는데 4쌍의 커플들이에요. 4쌍의 커플들. 여기 AA, BB, CC, DD. 이 8명을 원탁에 둘러앉힙니다. 원순열을 써라는 거겠죠. 8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경우 원순열을 쓰면 8팩이 아니라 7팩토리얼이 전체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각각의 커플들끼리 이웃하게 앉아야 된대요. 그럼 얘네들을 묶어서 한 명으로 보고 한 명으로 봅시다. 그럼 전체가 4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순열로 앉히면 어떻게 될까요? 4팩이 아니라 3팩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추가로 곱해야 되는 게 이 커플들끼리 A, 스몰 a, 라지 a가 서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2가지. 전체 AA, BB, CC, DD 4가지. 이해되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요렇게 말이죠. (105분의 2인가요?
자, 234번 한번 해보시고 234번이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저도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234번 해보세요. 1 곱하기 1 곱하기 4 팩토리얼 1 곱하기 1 곱하기 4 팩토리얼 분모는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게 아마 일반적인 풀일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조부모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처음에 뭐 A, 라지 A를 할머니라고 할게요. 할머니를 어디에 앉힐까요? 아무데나 앉혀요. 오케이, 아무데나 앉혔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를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앉혀야겠죠. 할아버지를 앉힐 때 어디에 앉혀야 돼요? 여기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 앉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죠. 각각의 자리에 앉을 확률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3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옆에는 앉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어쨌든 전체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만 따지자 이런 풀이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면 이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다면 문제가 암산으로도 풀리겠죠. 간단하니까요. 좋아, 넘어갑시다. 야, 240번 이게 나왔네. (241번) 한번 볼게요. U짝을 한 개 던지는 시행을 반복했습니다. 거기 육가락이라고 하죠. 육가락을 한 개를 던졌는데 하나는 등, 하나는 배. 그림으로 보니까 등하고 배를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육가락은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아니니까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과 배가 나올 확률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문제에서 500번을 반복해서 시행을 했을 때 n분의 x 이게 통계적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n이 뭐다? 시행 횟수예요. 500번. 그 중에서 등이 나온 경우가 256번이랍니다. 이렇게 통계적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수학적 확률하고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슷해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약분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25분의 64 이렇게 되나요? 약분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242번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죠?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246번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사각형 ABCD 안쪽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점이 사각형 P, B, C, Q 여기죠? 여기 내부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를 1로 봐도 좋고요. 아니면 비율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를 1로 잡고 싶어요. 지금 얘가 중점이라는 거는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여기 1로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DBC, BCD라고 할까? 삼각형 BCD의 넓이는 얼마죠? 4예요. 왜? 닮은비가 1대2니까 넓이 B는 1대4. 따라서 여기는 3이죠. 그리고 전체 두 개 합친 게 4니까 여기도 4겠고요. 그럼 전체 넓이를 8이라고 봤을 때 이쪽 부분의 넓이는 그 8개 중에서 3개니까 넓이의 비율로 보자는 거지. 8분의 3. 이게 바로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길이끼리 비교하기, 넓이끼리 비교하기, 부피끼리 비교하기인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길이끼리 비교할 땐 말 그대로 길이만 보세요. 넓이끼리 비교할 땐 말 그대로 넓이만 보세요. 넓이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직선이라든가 곡선 같은 선은 넓이가 없습니다.
넓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에서 이 선의 넓이는 선은 넓이가 없으니까 0일 거예요.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밑에 247번 한번 해보세요. 무게중심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251번입니다. 확률이 0인 사건을 찾아라. 확률이 0인 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이렇게 씁니다. 공집합 기호죠. 요거를 이제 확률에서는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럼 공사건을 이렇게 적으면은 확률은 무조건 0일 것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골라라. 자, 전체 표본 공간을 S라고 잡았을 때 1, 3, 5, 7, 9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한 개를 고를 때 확률이 0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기억 어때요? A 짝수 뭐 없죠 뭐. 니은 어때요? B 4의 배수 플러스 2 4의 배수 플러스 2 하면 이것도 짝수잖아요. 마찬가지 없을 거예요. 이거 C P의 제곱 소수의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것 1, 3, 5, 7, 9 중에서 어떤 소수의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9밖에 없어요. 1도 1의 제곱 아닌가요?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수 있는 건 9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PC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5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전체 5개 중에 한 개니까요. 자, 그러면은 답은 기억 니은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252번 바로 한번 해보시고 유형 9번 한번 봅시다. 유형 9번은 이제 집합기호 끼리의 연산을 얘기해요. 집합끼리의 연산. 첫 번째 A하고 B가 서로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집합으로 따지면 A 교집합 B가 뭐다? 공집합이다. 절대로 두 사건이 서로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죠. 자, 얘네들은 배반 사건입니다. A 합 B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사건 B 이렇게 쓰고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요 확률 PA 합 B는 그냥 PA랑 PB의 합으로 바뀝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할 말이 없네요. 왜? 얘가 0이니까요. 그치? 그 다음 6건의 확률을 구하라 문제도 꽤 나옵니다. A의 6건 얘는 전체 1에서 6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 1에서 4건의 A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A랑 A의 6건의 사건의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뭐 요거까지 얘기해봤어요.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와. 뇌하고 입하고 사이에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256번 합시다. 256번입니다. PA가 4분의 1. PA 곱사건 B가 12분의 1. 그때 PA 합사건 B가 2분의 1. 이거 연산 이렇게 하라는 거죠. PA 합사건 B는 첫 번째 PA 4분의 1 더하기 PB. PB를 제가 그냥 스몰 b라고 적을게요. PB. 그 다음에 빼기 PA 곱사건 B 1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2분의 1이다. 뭐 이 얘기죠. 따라서 PB는 얼마냐? 연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계산하면은 얘가 3분의 1이 나와요.
맞지?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7, 12분의 6. 오케이, 맞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 B의 6건의 확률을 구하라. 얘는 1에서 P, B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다. 너무 간단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밑에 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 문제 풀이할게요. 밑에 거 계산 바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61번입니다. 전체 표본 공간이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50개예요. 쉬운 개예요. 자, A가 3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전체 몇 개입니까? 당연히 3, 6, 9, 점점점 해가지고 48까지인가요? 몇 개? 16개예요. 그 다음 5의 배수도 묻고 있어요. 5의 배수는 몇 개인가요? 5, 10부터 해가지고 50까지인가요? 얘는 10개네요. 그러면은 P, A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면 P, A 합사건 B를 구하라고 했죠. 얘는 확률이 P, A 더하기 P, B 마이너스 P, A 곱사건 B. A 곱사건 B의 의미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것을 골라. 그걸 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돼요. 왜?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중복되는 경우가 뭐죠? 15의 배수가 될 겁니다. A 곱사건 B는 15의 배수. 그럼 쭉 나열해보면 몇 개 안 되죠? 15, 30, 45, 3개. 따라서 이 확률은 다음처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체가 50이고요. 그 중에서 3의 배수, 5의 배수, 15의 배수는 빼준다. 50분의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인쇄가 왜 이렇게 희미하냐? 262번 한번 바로 해보시고요. 266번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0이 없네. 0이 빠졌어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를 골라서 두 자리의 숫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적어봤어요. 1, 2부터 9, 8까지. 그런데 얘네들의 전체 개수는 몇 개일까요? 1부터 9까지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뽑아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당연히 1의 자리, 10의 자리, 9, 8 해서 72개가 되겠죠. 0이 없어요. 0이 없고 중복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는 구해봤습니다. 이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의 배수. A를 2의 배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전체 9개 중에 짝수는 몇 개? 2, 4, 6, 8에 4개가 있죠. 그럼 우리 1의 자리만 따져보면 돼요. 1의 자리가 2의 배수면 전체가 2의 배수일 테니까 얘는 9개 중에서 4개 9분의 3입니다. PB를 한번 구해볼까요? PB는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는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밖에 없죠. 5밖에 없어요. 9분의 1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니까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사건 B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A하고 B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임 곱사건이 없어요. 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10의 배수인데 10의 배수는 끝자리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0이 지금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없다. 0이다. 그럼 나머지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9분의 5이다. 배반 사건이 있잖아요.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자, 그 밑에 267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너 또 왜 켜졌냐?
바로 넘어갑시다. 다음 거.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했을 때 B분의 A가 자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라. B분의 A가 자연수가 아니다. B분의 A가 자연수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나는 자연수일 때가 구하고 싶네요. 그러면 사건, 자연수인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B가 얼마? 1. 1이면 B가 1이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2일 때는 어때요? 2, 4, 2, 6, 2의 세 가지. B가 3이면 어때요? 3, 3, 6, 6의 두 가지. B가 4면은 5면은 6이면은 같은 거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B가 1일 때 6개고요. B가 2일 때 3개. 자, 여기 잘못 쓴 것 같은데? 3, 3, 6, 3. 6, 3인데 6, 6이라고 썼네. B가 3일 때 2개. B가 4, 5, 6일 때 1개씩 해서 3개. 그럼 얘는 몇 개야?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14개. 그럼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A, 자연수인 사건이 아니죠. 전체는 36분의 14니까 18분의 7인데 이게 아니라 자연수가 아닌 사건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수가 아닌 사건은 어떻게 구하죠? PA에서 1에서 PA를 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답은 18분의 11 되겠나요? 1에서부터 18분의 7을 뺀 거니까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18분의 11이다. 다 했나요? 오케이,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확률 기본적인 얘기 문제 다 풀어봤고 남은 시간 동안에 잠깐 쉬었다가 조건부 확률 설명 듣고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있다가 질문할 게 더 있다면 질문부터 해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조건부 확률 설명 한번 해봅시다. 조건부 확률 식은 다음처럼 됩니다. P, A, 바, B.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고 하면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건 A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얘는 우선 조건 사건 B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건 A도 일어날 확률. 예시를 한번 들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냐? 네.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우리 학교에 남학생, 여학생 합쳐가지고 전체 500명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이 대충 한 200명 있다고 하고 여학생이 300명 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5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렌즈를 꼈거나 아니면 원래 눈이 좋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남자 200명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뭐 100명이라고 할까요? 안경 안 쓴 사람도 100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자 300명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100명 할까요? 안경을 안 쓴 사람이 2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전체 500명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은 200명, 안경을 안 쓴 사람은 300명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확률을 구하라. 500명 중에 한 명을 임의로 골랐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을 끼고 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 경우로 봐야겠죠. 여기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전체 경우 여기 기준으로 보면 돼요. 500명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200명이니까 500분의 200. 됐죠? 두 번째 경우는 조건을 한번 줘봅시다. 어떤 사람 한 명을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여자예요. 한 명 골랐는데 여자예요. 그러면 그 여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그럼 전체를 뭘로 잡냐고 하면은 500명이 아니죠. 안경을 썼다, 여자라는 조건을 먼저 줬으니까 이제 어디만 보면 돼요? 여기서만 보면 돼요. 남자 전체 필요 없어요. 여기 여자만 봅시다. 여자가 300명이에요. 그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은 몇 명이냐? 100명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줌으로써 뭐가 달라지냐고 하면은 전체 표본 공간이 달라져요. 표본 공간이 500명을 하는 게 아니라 300명 여학생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확률을 조금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본 공간을 재설정한다.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을 골랐는데 그 사람이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이때 전체가 뭐죠?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 전체가 돼요. 여기가 전체가 돼요. 여기가.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 중에서 200명 중에서 거기에서 남학생은 100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 조건을 줌으로써 뭐가 달라진다? 표본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PA 바 B를 할 때 표본 공간이 B가 되는 거예요. PB. 분모가 달라지는 거 확인했죠? 그때 P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확률이라고 적었지만 저는 확률로 계산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로 계산했잖아요. 이거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도 가능합니다. NB분의 NA 곱사건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됐죠?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본 공간이고 A하고 B가 있어요. 이때 PA를 구하. P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전체가 말 그대로 S, 전체가 여기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A의 비율을 구하라. 여기 A의 비율을 구하라. 전체분의 A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PA입니다. 두 번째, PA 곱사건 B. PA 곱사건 B. 얘는 전체가 어디? 이것도 S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A 곱사건 B 여기죠. 그 다음 마지막 P, A, 바, B. 그럼 이때는 전체가 어디가 되냐고 하면은 표본 공간을 새롭게 B로 잡는 거야. 그럼 전체가 여기가 돼. 전체가 달라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전제를 하고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은 다르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형태냐고 하면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라. 근데 사건 A의 확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냐고 하면 A가 B랑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A만 일어나는 경우, A하고 B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와 A만 일어나는 경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하면은 일단 사건 B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사건 A도 일어난다 로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하면 사건 B가 일어나고 그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요. 일어나지 않고 그때 사건 A가 일어난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저기 식을 보니까 P, A, 바, B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거 말고 이거. A 곱사건 B.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죠, 여기. 양면에 PB를 곱해요. PB를 곱하면 그때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건 B가 일어나고 그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도 일어난다. 그럼 이건 A하고 B가 모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A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한다면 사건 A가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사건 B도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다음처럼 바꿔서 적었습니다. 됐어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난다.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난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것처럼 각각 나눠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일단 이야기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은 요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할까? 문제 풀고 할까? 아니면 먼저 설명을 할까? 문제 풀고 할게요. 문제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쪽 한번 봐주세요. 40쪽. 40쪽에 개념 1입니다. 293번부터 296번까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되겠네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2, 4, 6이라고 하자. 그리고 B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2, 3,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P, B바 A. P, B바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정석적으로 보자면 얘는 PA분의 PA 곱사건 B죠. 그래서 여기서 A 곱사건 B를 미리 계산을 해둬야 돼요. A 곱사건 B는 2예요. 그래서 이 확률은 A의 원소 6분의 3 A의 확률, 그 다음에 A 곱사건 B의 확률 6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석 계산입니다. 됐죠? 그런데 빠르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건 뭐죠?
사건 A는 짝수예요. 그렇지? 그럼 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사건 B는 소수니까요. 짝수들 중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건 뭐다? 사건 P, B, A.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로 일어났다. A가 무슨 사건이었죠? 짝수. B가 무슨 사건이었죠? 소수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봐요. 얘가 새로운 표본 공간. 새로운 표본 공간 2, 4, 6 중에서 소수인 녀석은 몇 개입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3개 중에 1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3개 중에 1개 3분의 1.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우 얘는 어떻게 될까요? B, A, 아, B. B는 뭐죠? 소수예요. 그 중에서 A는 뭐죠? 짝수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소수들 중에서 짝수인 것의 확률. 소수인 게 몇 개? 2, 3, 5. 3개죠. 그 중에 짝수는 몇 개? 2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이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그냥 바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N, B분의 N, A 곱사건.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3개 중에 1개다. 자, 여기까지.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315번) 글씨가 좀 희미한데 보이니까 넘어갈게요. 첫 번째 PA는 얼마? 0.4다. 두 번째 P A 여사건 합사건 B의 여사건. 이거 드 모르간의 정리로 풀죠. 드 모르간의 정리로 다음처럼 식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A 곱사건 B의 전체 여사건이라. A 곱사건 B의 전체 여사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1-P A 곱사건 B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얼마? 0.8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A 곱사건 B죠. A 곱사건 B가 0.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P, B가 A를 구하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도 일어날 확률. 기본 개념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PA분의 PA 곱사건 B. 우리 PA도 알고 A 곱사건 B도 알고 있어요. 얘는 0.4고요. 0.2다. 2분의 1이다. 혹은 뭐 0.5다. 이렇게 식을 적어볼 수 있겠죠. 여기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런 계산 문제가 여러분의 나중에 수능을 볼 때 항상 23번부터 30번까지 8문제 중에서 항상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 넘어갑시다. 316번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지금 320번은 표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표로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이다. 그럼 전체에서 이 밑에 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 여기만 보시면 돼요. 전체 20명이죠. 그 20명 중에서 남학생이 몇 명이냐?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B 남학생이 몇 명이냐? 언제?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라고 되겠죠. 그럼 얘는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이 20명인데 그 중에 남학생이 8명이니까 20분의 8, 5분의 2. 우리가 찾는 건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그럼 참가하지 않은 학생 혹은 전체 정보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321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325번 한번 볼게요. 전체 학생이 전체 잘못 얘기했어요. 전체 공의 개수가 22개, 그 중에서 흰 공이 7개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두 번 뽑는데 두 번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모를 수 있는 게 되게 많긴 한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처음에도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온다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됐죠? 사실 계산하는 우리 중학교 때도 이건 했었어요. 처음에 흰 공 나오는 거 22분의 7이다.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남은 공 21개고 그 다음에 남은 흰 공은 6개다. 우리 그냥 이렇게 풀었었어요. 근데 그걸 기호로 나타내자는 거죠. 사건 A를 처음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잡았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잡았습니다. 얘는 처음도 나중도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경우죠. 이때 다음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B, 일단 처음에 흰 공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도 흰 공이 또 나와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22개 중에서 7개다. 그럼 처음에 흰 공이 나왔음을 전제로 합시다. 처음에 흰 공이 나오면 전체가 몇 개가 되죠? 전체가 21개가 되고요. 나중이 몇 개가 되죠? 이거 나중이 난다. 흰 공이 몇 개가 되죠? 흰 공이 6개가 돼요. 그래서 공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이 확률도 이제 다르겠죠. B의 확률하고 다르겠죠.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이. 그럼 얘는 21분의 6 이렇게 바꿔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숫자 자체는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얘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기호가 낯설어서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태국의 군대 입대에 관해서 굉장히 애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고 하면은 태국은 남자가 입대를 할 때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하는데 어떻게 추첨을 하냐고 하면 자원 입대를 하면은 6개월만 군 생활을 해도 돼요. 저 군대 갈게요. 그럼 6개월만 군 생활을 하면 돼. 그런데 나 군대 가기 싫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끼리 모아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빨간 공을 뽑아요. 공을 뽑았을 때 이제 공이 빨간 공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면제.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추첨은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공, 검은색 공을 뽑으면 현역 입대 2년. 그러니까 면제 아니면 2년입니다. 뽑으면. 먼저 간다 그러면 6개월입니다. 우리는 그냥 2년 아닌가? 우리 1년 6개월인가? 모르겠어요. 나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지나가지고. 너 군대 언제 갈 거야? 2년 남았다. 그렇죠. 1년 반 남았다. 거의. 아직 얼마 안 남았네. 근데 거기서 애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먼저 뽑는 게 유리하다,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하다. 야, 돈 많은 애들은 나중에 뽑는 데더라. 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거기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어. 남일이라 더 재밌어. 애들 막 뽑았는데 입대 나오니까 애들 막 기절하고 쓰러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을 한번 볼게요. 먼저 뽑는다. PA 당연히 22분의 7이죠. PB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21분의 6은 이거고요. 문디자수가 이게 21분의 6이고 문디자수가 얘는 먼저 뽑았을 때 흰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뽑는 것도 흰공이 나올 확률이고요. 그 확률은 한 개씩 뽑았으니까 21개 중에 6개 해서 21분의 6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PB요. 뭐지? 나한테 왜 전화가 오지? 몰라, 모르는 번호야. 안 받아. 그냥 PB요. 그냥 PB. 이게 뭐야? 두 번째 뽑은 사람이 흰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BA. A가 흰공을 뽑았고 그때 B도 흰공을 뽑는다. 두 번째 경우는 A가 흰공을 뽑지 않았고 그때 B가 흰공을 뽑는다. 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위로 쓸게요. 일단 A에서 먼저 흰공이 나오고 그때 B에서도 흰공이 나온다.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A가 흰공이 아니야. A가 흰공이 아니야. 그때 B는 흰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A가 흰공을 뽑을 확률은 22분의 7이었고 그때 B도 흰공을 뽑을 확률은 21분의 6이었어요. A가 흰공을 뽑지 않을 확률, 처음에 흰공을 뽑지 않을 확률은 22분의 얼마야? 15겠죠? 21분의 15겠죠? 근데 두 번째가 흰공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21분의 7이 되겠죠. 흰공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네들 확률 다른 거 보이시죠? 이것들 지금 확률 다른 거 보이시죠? 오케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분모는 22 곱하기 21이고 분자는 얼마죠? 6, 7에 42 더하기 15 곱하기 7이니까 되고, (462분의) 147 이렇게 바꿨습니다. 얘 7의 배수고 얘도 7의 배수예요.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고 하면은 22분의 7이요. 그러면 PA가 22분의 7인데 PB도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똑같이 22분의 7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먼저 뽑는 게 유리할까요?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할까요? 차이가 없죠. 확률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계산을 해보면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유리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먼저 뽑는 사람이 흰공을 뽑아버리면 내가 흰공을 뽑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생각을 해야죠. 먼저 뽑는 사람이 흰공을 뽑지 않았다면 내가 흰공을 뽑을 확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두 개가 잘 맞아서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태국에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군대를 간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뽑나 나중에 뽑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작을 한다면 이렇게 조작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0명의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30명을 군대로 보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공 전체는 100개고 거기에 남아있는 당첨되는 공, 빨간 공이라고 할게요. 빨간 공은 그 중에서 30개. 이렇게 숫자가 맞으면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확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나는 숫자를 다르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브로커다. 내가 부잣집한테 돈을 받아서 얘를 군대를 안 보내고 싶다. 확률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야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똑같아 라고 설명을 하고 돈 많은 집 아들을 뒤로 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하면 공의 개수를 30개, 70개가 아니라 30개, 70개가 아니라 한 40개, 60개 정도로 해요. 100명 중에 30명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개 중에서 당첨 확률을 높여버려요. 높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사람이 뽑다가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까 30명이 먼저 차버리는 거야. 그럼 뒷사람은 어떻게?
자동 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100명 중에서 30명을 군대를 보낸다고 할게요. 그럼 추첨하는 공을 전부 다 빨간 공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처음에 30명이 뽑을 때마다 빨간 공이 나오겠죠? 그럼 처음에 뽑은 30명은 군대를 가고 나중 70명은 면제. 좀 극단적인 경우.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은 좀 조작한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이면 30개, 70개가 아니라 30, 70이 아니라 한 50, 50 이렇게 공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앞사람 중에서 한 60명쯤 뽑을 때쯤 되면은 절반이 군대를 가야 되니까 60명쯤 뽑을 때쯤 되면은 다 뽑힐 거예요. 30명이. 그러면 뒤에 사람 40명은 면제. 이렇게 조작을 할 거예요. 걸리면은 적금추성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확률은 차이가 없더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331번 여러분이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벌써 풀었니? 331번이 아니고 326번이요? 그렇네요. 326번이요. 326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다음 넘어갑시다. 330번 한번 볼게요. 파란 공이 3개, 빨간 공이 5개가 들어있어요. 공을 뽑습니다. 처음 뽑은 사람이 공이 나왔어요. 두 번째 뽑은 사람도 공이 나오겠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나중에 뽑은 사람, 두 번째 뽑은 사람이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PB입니다. PB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처음에 파란 공이 나오고 나중에도 파란 공이 나온다. 처음에는 파란 공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는 파란 공이 나온다.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이걸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기호에 익숙해지자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파란 공이 나와요. 그리고 파란 공이 나왔을 때 그때 두 번째도 파란 공이 나와요. 그 다음 처음에는 파란 공이 나오지 않고 빨간 공이 나와요. 그리고 빨간 공이 나왔을 때 그때 두 번째 파란 공이 나온다. 자,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이야. 그럼 두 번째도 파란 공이 나온다. 두 번째도 파란 공이 나오는 거는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 확률이 똑같을 거고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확률이 달라질 거예요. 집어넣지 않는다는 예시가 있죠. 공을 다시 집어넣는다 할 때 그걸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공을 다시 집어넣는 경우 복원 추출.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경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 추출은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기. 비복원 추출은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기. 이 경우는 비복원 추출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확률이 달라지죠. 전체 공은 7개고 파란 공은 2개밖에 없어요. 두 번째, 빨간 공을 뽑아요. 그리고 그때 빨간 공을 뽑았을 때 두 번째는 파란 공을 뽑아요. 계산을 해보면 7, 8에 56이고요. 그 다음에 6하고 15니까 21인가요? 7로 약분이 되죠. 그 확률은 얼마? 8분의 3이죠. 그러면 PA가 얼마? 8분의 3이고 PB도 얼마? 8분의 3이고 확률이 달라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말입니다.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 뽑을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이야. 그럼 두 번째도 8분의 3이겠군. 답은 8분의 4. 이렇게 좀 치사하게 푸는 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확률이 같다는 걸 알면 처음에 파란 공 8분의 3이니까 8분의 3 끝. 좋아요. 331번 한번 해보세요.
135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급의 수학 동영상 강의 신청자의 비율은 5분의 2다. 수학 동영상 강의를 신청한 사람의 3분의 1과 수학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4분의 3은 영어 동영상 강의를 신청했다고 한다. 자, A. 수학 신청. B. 영어 신청. 이 문제에서 거기 주어진 정보들 있잖아요. 정보들을 기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학 신청한 사람은 5분의 2다. PA는 5분의 2라고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 수학 동영상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4분의 1이 영어도 신청을 했다. 그걸 기호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수학 영상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4분의 1이 영어도 신청을 했다. 조건부 확률 기호로 말이죠. 얘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수학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4분의 3이 영어 강의 신청을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쓰면 될까요? 수학을 신청하지 않은 애들 중에서 4분의 3이 영어를 신청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영어 동영상 강의를 신청한 학생일 때 수학도 신청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기호로 나타내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이거예요. 영어 동영상을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주어진 내용들을 각각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에요.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야. 그 학생이 수학을 역시 신청할 확률을 구하라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꿔 적어야 될까요? 분모에 P, B가 가야 되고 분자에는 P, A 곱사건 B가 가야 되죠. 결국은 뭘 구해야 된다? PB를 구해야 해요. 오케이? 그러면 P,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죠. A도 신청하고 수학도 신청하고 영어도 신청한 경우, 그 다음에 수학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때 영어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다음처럼 식을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일단 수학 신청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영어도 신청했어. 얘는 수학을 신청 안 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영어를 신청했어.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미리 정해놨어요. PA가 얼마? 5분의 2고요. B바 A는 4분의 1이었고요. PA 여사건은 얼마? 1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여기 적어놨죠?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0분의 2, 20분의 9, 20분의 11입니다. 그렇죠? 20분의 11.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20분의 11. 분자에 들어가는 건 뭐야? 이거잖아, 이거. 20분의 2. 그래서 11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식에서 PB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게 1번 경우, 이게 2번 경우. 결국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건 1번 경우와 2번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경우였을 확률은 얼마냐는 거예요.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총 두 가지. 근데 걔 중에서 1번 경우였을 확률은 얼마야?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다. 근데 내가 일부러 요 식들을 계산을 안 하고 약분을 안 해놓은 상태로 지금 식을 적어놨어요. 분모가 어때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얘네들도 분모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나는 계산을 할 때 분모를 일부러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분모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니까 분자만 볼 거예요. 분자 얼마? 2, 9, 그 다음에 2.
그래서 얘는 11분의 1. 저는 혼자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그 밑에 336번을 한번 풀어보시는데, 여러분이 다 풀고 나면은 저는 이거를 표를 그려서 푸는 법으로 한번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요거를 한번 푸시고, 이 방법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제가 표를 그려서 한번 풀겠습니다.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렸어요. 여기 336번을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표를 그려서 풀 수도 있거든요. 표를 그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00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할게요. 100번의 시행이 있다라고 할게요.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일 확률은 70%. 그러니까 100경기 중에서 70경기가 15도 이상이야. 15도 미만은 30경기라고 합시다. 그 중에서 15도 이상일 때 매진될 확률이 60%래요. 그럼 여기에 60%가 매진이 돼요. 매진이 되는 거는 67에 42. 15도 미만일 때 매진될 확률 40%래요. 그럼 30경기 중에 40%니까 12경기가 매진이 될 겁니다. 그럼 전체 매진이 되는 경기는 54경기죠. 여기도 적으려면 적을 수 있겠고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매진되었을 때를 묻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쪽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 매진되었을 때 그때 15도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54분의 12. 이제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구해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전체를 100이라고 잡았는데 문제에 따라서 100이라고 하면은 여기 숫자가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문제를 보고 뭐 200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400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1000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단 100으로 잡았는데 이 숫자 전체는 여러분이 바꾸고 조작할 수 있어요. 조작 이상하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가끔씩 같이 노는 친구가 있는데 막 얘기하다가 막 생각이 안 나면 그 친구한테 묻거든. 근데 그 친구는 국적이 일본이야. 일본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일본인한테 묻고 있어. 이름이 국기야. 정국기. 일본 국적인데 자기 일본어 이름을 한글로 쓰면 이름이 그렇게 된대. 그거를 쓰고 있고 정 씨는 어머니가 한국인이시거든. 혼혈이야 혼혈. 그래서 어머니 성을 따서 쓰더라. 이건 자르자고.